네, 오늘 여의도 사사건 건은 윤희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한 특검, 이른바 쌍특검 중에서 방금 전에 대장동 50억 클럽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도 잠시 뒤에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결에 앞서서 밝힌 여야 입장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제투성이의 법으로 총선 민심 교란용 또 당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을 하고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여당 반대로 2023년 4월에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돼서 지금에 이르는 것입니다.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될 사안인 것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네, 오늘 특검법, 쌍특검법이 모두 처리되면 앞으로 전국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겠죠. 이쯤에서 여야가 왜 이 사안을 갖고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각자의 입장에 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뭔가 두 분께 차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께 먼저 드리죠. 자,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 중에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이란 말이 여당의 키워드 같은데 이재명 대표 의혹은 권력형 비리이고 김건희 여사 의혹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권력형 비리라고 할 거면 권력을 가진 중에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아니었던 성남시장이나 뭐 경기도지사 이때 성남시, 경기도 여기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도 하기 전인 두 분이 서로 알지도 못했던 2010년에서 2012년 그냥 사인이었던 시절에 일반인이었던 시절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관련된 일이에요. 이거를 권력형 비리라고 말하는 것조차 전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가지고 현재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특검까지 발동시켜서 수사할 일이냐. 그게 168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할 일이냐. 그만큼 한가하냐. 이런 주장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예, 이번엔 서영주 부대변인께 드리겠습니다. 야당 입장,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 중 키워드는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왜 피하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부당하다고 이제 주장해 왔습니다만 할 거면 같이 하자 뭐 이런 입장인 건가요? 그거 뭐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이 아니더라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성도 그렇죠.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 예외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을 아시는 분들은 당연한 이야기죠. 대통령 배우자를 하더라도 이 검찰의 수사에서 공정성이 이루어졌다 하면 이거는 특별검사의 법을 적용을 해서 말하자면 추진을 해야 돼요. 지금 뭐냐면 특검을 발의한 이유가 하나입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형평이 맞지 않다. 예를 들면 권오수 회장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있어서 검찰이 기소를 해서 1심 재판부에서 유죄가 나오고 관련자들이 모두 다 한 6명 정도가 기소가 됐어요. 수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만 유독 그 재판의 어떤 판결문에 계좌가 통정거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이 있다는 게 증명이 범죄일람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장을 했던 것이죠. 혹시 대통령 배우자사는 그런 거 아니냐? 왜 수사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입법권을 발휘해서 특검을 추진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이지만 미진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미진보다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미진했다고 주장하더라도요. 그게 재판부에 넘어가서 재판부의 판결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있으면 재판부의 판결에서 드러나 버렸어요. 김건희 여사의 통정거래나
계좌 활용 부분들이. 그러면 설사 이 부분이 재판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확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최소한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유리석 대변인. 근데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증거가 부족해서 김 여사는 뭐 기소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도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도 기소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건이 만약 김건희 여사가 지금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특검을 했겠냐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냥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특검까지 동원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럼 저희는 역으로 결혼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특검까지 이렇게 돈을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한다는 것은 역으로 저희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었었던 시절에 야당으로 돌아가서 그 두 분에 대해서 결혼도 전에 있었던 뭔가를 캐서 그 배우자, 결혼 전인 배우자에게 뭔가 의혹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러면 똑같이 특검을 하겠다 하는 주장과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즉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었으면 하지 않았을 특검을 왜 하는 거냐? 결론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 더 얘기하면은 총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과연 국민이 원하는 국정 수행과 관련한 협조라든지 올바른 의정 활동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악법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이지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시점, 서류상에 딱 도장이 찍힌 시점부터 본다. 결혼을 처음 보고 바로 합니까? 연애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지내는 기간들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2012년 시점을 얘기했지만 법원에서는 결혼 이후에 2012년부터 13년 5단계의 주가 조작 범위까지 광범위하게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은 특검 통해서 밝히면 돼요. 근데 그 대상부터가 아니라고 부인해버린 것은 이거를 그냥 무조건 악법이라고 떼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이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전에는 허위 경력 부분은 본인이 사과를 해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돋보이기 위해서 그게 했다.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다른 의혹들까지 이번 특검에서 수사를 할까봐 그걸 또 우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주가 조작은 민생 범죄다. 이 개미들을 정말 이 가슴을 후벼파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단해야 된다라고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왜 주가 조작범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있다면 더 정말 추상같이 조사해라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겠어요. 아, 이분은 본인 가족까지도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털럭만큼도 의심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구나. 그럼 존경 받을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라고 해서 검찰도 눈치를 보고 이 국민의힘도 눈치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 안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헌법에 보장된 특검을 통해서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철저하게 대통령 배우자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이건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부 여당은 이미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고 지체 없이 신속히 그렇게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서영주 부대변인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거부권 행사는 민주당이 예상했던 바이고 거부권을 행사해도 민주당으로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론에서 좀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거부권 전국에서도 계속 지금 해왔듯이 이런 전략으로 계속 가실 겁니까? 전략이라기보다는 이 정치하는 분들, 특히 행정부도 마찬가지죠. 선출이 되신 분들은 가장 무서운 분들은 국민이에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선출직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런 선출직들은 정말 자격 상실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가 없다, 있다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정쟁의 영역이라 보더라도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 그래 대통령 배우자도 정말 조사받는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공정의 영역. 50억 클럽, 이 부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자녀한테 어떻게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는데 무죄가 나오지? 이런 부분 국민들, 청년들 궁금해하잖아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실현시켜주는 거. 그게 입법부가 할 일이고 또 행정부의 수장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의 어떤 입장에서 제발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 오해가 생겨요. 내 배우자니까 조사하면 안 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대통령 배우자니까 어떻게 감히 건드려. 잘못했다가는 대통령 신기를 건드려서 나한테 불똥이 튈 수 있어.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은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계속 주장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지금 야당은 서영주 부대변인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민이 원한다고 하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법을. 실제 여론조사 결과 말고요. 실제 여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민심은? 여당이 보실 때는. 일단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반이 넘는 국민들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여기서부터 국민들을 설득을 하는, 국민들께 올바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사건 자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동안 충분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혐의가 안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시지 못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관련이 돼 있다고 믿게끔 민주당에서 계속 대선 때부터 주장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던지 좀 길긴 하겠지만 설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대통령 임기 이후에 뭔가 있었던 거나 뭐 검찰총장 시절에 부부였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결혼 전의 일을 가지고 현재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특검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는 이 정치적인 술수,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로 돌아보면 지금 대통령 거부권에는 사실상 막을 길이 없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제2 표결까지 그 기간도 사실 어떻게 여야 또 수싸움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제2 표결을 언제 할지도 민주당이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 그 기간 다음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그 전국에서도 여당에서 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이 좀 안 보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래서 분위기를 좀 이 특검법이 대단히 무리하다. 이걸 끝까지 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구나. 이걸 말씀드린 거 하나가 있고 제2 역시 결국 표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적 과반 이상이 과반이 출석을 해서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 법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그 3분의 2가 안 되도록 저희가 표결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전략이라면 전략이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영주 부대변인, 네. 이제 제2 표결은 이제 뭐 그 문턱이 더 높아지긴 합니다만 그 여당 의원 중에서 한 20명 정도만 이탈해도 뭐 통과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전체 야당 몫으로 따지면 한 182석 되고요. 국민의힘에서 18표. 그러니까 200석 이상이면 이제 제2요구권을 다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이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 텐데 이제 여당 내부의 어떤 균열도 노려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정치라는 게 생물이고요. 여러 가지의 어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공관위가 열리고요. 1월 한 중순 정도 열린다고 봤을 때 정부로 저희가 이제 그 제2요구권을 넘어가면 제2요구권이 넘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되면 공천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국민의힘에서 나올 거예요. 잘려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울한 분들이. 그러면 배지는 달고 있고 나는 버림받았다. 라는 분들이 최소한 하위 20%면 20명에서 22, 23명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분노가 차오르겠죠.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날 버려?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일차원적으로 돌아설 수 있겠다는 예측이지 그걸 아주 단순하게 뭐 계산하고 산술식으로 보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걸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특검 부분들은 그냥 단순한 특검이 아니라 공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요. 왜 나는 그런 죄를 지었다면 나는 정말 엄벌을 받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이걸 수사를 받지 않고 곽상도 의원은 뭔가 좀 가진 자고 국회의원이고 그런 아들은 자녀는 회사를 일반 회사를 다녔는데 50억 퇴직금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법에 어떤 책임을 묻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화두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냥 크게 국민의힘도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국민을 설득한다. 이거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서영주 부대변이 뭐 그것까지 계산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공천 탈락자가 되고 나올 때까지 민주당이 좀 기다렸다가 반란표를 좀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금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도 좀 당에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민주당은 공천 안 합니까? 민주당에서도 공천 탈락자가 있을 거예요. 저희보다 아마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라면은 민주당에서도 공천 탈락자가 앙심을 품고 그럼 국민의힘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준의 어떤 산수를 가지고 표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1차원적이다. 이런 얘기 할 거 없이 이 법이 왜 통과되었냐는 것을 민주당은 주장을 하는 거고 저희는 이것을 통과돼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양심을 걸고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당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부터 갑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자신이 대장동 의혹의 최초 제보자다 이렇게 밝혀서 계파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주 원인이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대장동 의혹 제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온 친명계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자 몹시 격앙된 분위기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남평호 전 실장 발언과 민주당 의원들 발언까지 들어보고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제보자라고 밝히게 된 것은 정치가 부정과 부패와 함께할 수 없다는 양심의 반려였습니다. 국민이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정치인들이 외면하고 왜곡한다면 진실과 약자의 목소리가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본인이 어느 언론 방송에서 제보자를 파악해 보겠다 해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제보를 한 당사자고 이 사실대로 밝히겠다 이렇게 했더니 사실대로 밝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보나 폭로 뭐 이런 걸 하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남평호 전 실장은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어떤 사실을 확인했기에 그 중대한 시기에 이를테면 당 내에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언론에 제보했느냐는 거예요. 대단히 섣부른 일이었고 이것은 대선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모략이나 모함에 가까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예, 자, 서영주 부대변인. 제보할 때 이낙연 전 대표는 모르고 있었다는 이 남평호 전 실장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뒤늦게 알았을 공사는 있을 수도 있어요. 대선 때 캠프 상황실장이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정도면 뭐 대표하고 거의 매일 몇 번씩 그런데 이 부분에 소통하는 사이 대해서는 아닐까요? 네.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굳이 알게 되면 향후에 이게 공격 포인트인데 후보가 이걸 모르고 그냥 단순히 언론 기사를 보여주고 객관화된 사실이라고 해서 공격을 했을 땐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을 때는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알았다 몰랐다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따지고 보면 남평호 전 실장께서 얘기하는 부분 본인이 제보자다. 이게 특정이 된 거죠. 근데 벌써 이건 2년 전에 민주당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잖아요. 당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캠프에서. 이게 2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낙연 전 캠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것들을 여의도 정가나 민주당 내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재확인하는 건데 제보자가 가까운 측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다면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나타나느냐 뭐 그 부분입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행보와 발언들이 당내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또 우연치 않게 그 기사를 썼던 기자분께서 또 인터뷰도 하시고 뭐 어떤 내용을 밝히면서 이게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전체를 봐선 이게 아까도 그러지만 뭐 대장동이라는 것들이 대선의 주요인이라 하지만 대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대장동 이 건 때문에 대선을 저희가 졌다? 저는 그거는 결과론적인 어떤 분석인 것 같아요. 여러 요인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남평호 실장이나 이낙연 전 캠프에 대해서 왜 그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 당시에도 이미 벌어졌었고 예. 한나라당 때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후보 그때도 둘이서 치열하게 싸웠죠. BBK도 나왔었고 비선실세 그때 다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풍계박산이 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서 서로 책임을 물었습니까? 또 물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혼란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쾌하고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으나 예. 이미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결과론적으로 이미 결론이 난 사항들을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당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들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서 어떤 이 당의 분열을 가는 것들을 막고 통합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차근차근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어떤 행보를 깨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과 달리 당의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만든 원흉이다라는 그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참 민주당 내분상이 참 점입 가격입니다. 근데 말은 똑바로 해야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만든 원흉은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뭐 원흉이라는 표현 빼겠습니다. 제가 장본인이라고 하겠는데 그냥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사법 리스크에 처할 이유가 없겠죠. 이거를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언론에 제보를 했다고 해서 단순히 그걸 가지고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것은 지지를 받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예.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사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그걸 얘기했다는 걸 알았지. 지금 남평호 실장이랑 그 실명이 거론돼서 그래서 지금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를 누가 먼저 얘기했냐 이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 쪽은 결국은 당을 같이 하지 않겠구나 이런 신호로 읽히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좀 거들어. 예, 이재명, 이낙연, 말씀하십시오.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이번 일로 뭐 돌이킬 수 없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그렇죠. 네. 이미 건넜는데 건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두 사람 간의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일이 터지기 깊었으니까 전부터. 강이 네. 흘렀고. 예. 그러니까 지금 진성준 의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경선 이기려고 그런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은 과해요. 경선이 아니라 본선 이기려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때 당시에 그 말까지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그런 좀 과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런 시점은 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를 준 거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입니다. 대장동 빼고 지금 보세요. 나열식으로만 해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위증교사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만 타켓으로 삼아서 탈탈 터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사법 리스크를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수사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뭐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저는 만들었다고 네. 보는 것이죠.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나 털어서 먼지 나는 거 하나하나 주워서 다 기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부분은 설사 이런 부분들이 50억 클럽까지 밝히는 계기가 됐지요. 뭐 이재명 전 대표도 대표도 지금 관련이 돼 있다고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장동의 부분은 대장동으로 존재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대다수의 많은 것들은 검찰의 기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매우 과하죠. 그건 과하고요. 그다음에 또 강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랑 누구에게나 강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여당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수사는 그거를 과하다고 한다는 게 특검까지 갈 일이냐 뭐 이런 털면은 거죠. 과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정말 검찰이 쥐고 있는데 사건으로 네. 수색도 안 했죠. 그다음에 서면 조사 한 번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말씀한 대로 네. 무혐의를 내리세요. 그랬으면 특검 안 하지요. 검찰이 무혐의 못 내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소한의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무혐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무혐의를 내려버렸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검찰도 고심을 하는 것이고 쥐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그 수사했던 것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이었고,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분류됐던 이성윤 검사장 그렇습니다.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친문 그 검사들이 동원이 됐고,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도 뭐 이렇게 별거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제 여당 주장이잖아요.
거기에 대해 이제 반론을 하실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보통 이렇게 네. 저희가 최근에 서울의 봄 저도 봤는데 그런 겁니다. 검찰 내의 조직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러면 이성윤 서울지검장보다 더 위에 있던 분이 누구죠?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장악이 누가 돼 있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미애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이제 중단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단을 검찰의- 했다 네. 하더라도 네. 그 수족들이 있지요. 친윤 검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서 제가 넘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이 미약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를 좀 약하게 했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가려진 거라니까요. 재판에서 관련성이 있음이 나왔다니까요. 그겁니다. 사법부가 판단한 내용에서 범죄 일람에 김건희 여사가 37번이나 거론이 되고 계좌가 통정거래에 이용이 됐다는 것들이 적시가 됐으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예. 안 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변인 이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제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되고 있는데 얘기 계속 해보죠. 탈탈 털면 과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 역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영지 부대변인이. 근데 이제 여당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특검 기간 내내 이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브리핑을 매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진보 매체 중심으로 해서 이런저런 뭐 의혹이 또 확대 재생산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총선용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의견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게 이거는 탈탈 털 게 181조 없어요. 181 지금 재판부의 다른 분에 대한 이 사건 관련해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한 다른 분 재판에서 언급된 그 내용에 굉장히 오도하는 발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지휘봉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통과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러면 예, 말씀하시죠. 대통령 네, 배우자 네. 김건희의 그래서 결론은 계좌가 통정거래 이용됐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건데 통정거래 이용을 했다는 거하고 그 통정거래 참여했다는 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 주가 조작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의 이 계좌에 속해 있는 어떤 주식 이런 것까지 모아서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계좌 소유주가 주가 조작에 참여했느냐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가지고 여기 재판 결과에 나왔으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논리잖아요. 전혀 안 맞는 논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이제 주가 조작에 동원된 명의가 91명이고 그렇죠. 그리고 계좌가 157개, 157개나 되는데 맞습니다. 기소된 사람이 14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통정거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탁 매매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맡은 사람이 수탁자가 그걸 가지고 주가 조작 이용을 했다 이건데 돈을 단순히 맡긴 사람에게 주식을 단순히 거래를 맡긴 사람에게 이런 혐의까지 연루를 시켜서 특검까지 간다는 게 부당하다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이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계속 이걸 아니까요 이 상황을 그러면서 계속 브리핑하면서 총선까지 끌고 간다. 이게 정치적으로 김건희 여사 망신시키면서 결국 저희와 대통령, 정부 여당 모든 지지를 다 잡아먹겠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출연한 방송을 보니까 특검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그 최근 불거진 명품백 수수 의혹 이것도 뭐 수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 앞에서는 우리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건 국민이 바라는 것이고요. 그게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부분들이 일반인이라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일반인이라면 뭐 통정거래 여기서 우리가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라면 검찰이 조사를 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통정거래다 아니다 관련이 없다 무죄다 왜 그럽니까? 검찰이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핸드폰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하고 당시에 주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무혐의를 내리면 되는 거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통상적인 일반인들이 겪는 주가 조작의 관련성에 있어서의 수사 방식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서면 조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합니까? 아니라고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 명품백 사건. 누가 보더라도 그게 어떤 법적 처벌 영역이 아니더라도 아니 대통령 배우자이신 분으로서 영상이 나왔어요. 고가의 명품백을 봤는데 아주 꺼리낌 없이 또 이런 거를 이러면서 받아요. 그러면 그거가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입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도덕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받았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아니더라도 과연 받는 배경은 무엇인가? 인사 개입인가? 아니면 국정 개입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니 만에 하나 저 더 나가서 특검에 넣어서도 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명품백 의혹부터 시작해서 다른 그 의혹들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검이 이번 특검만 보면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한다는 게 아니라 뭔지도 모를 의혹에 대해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 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법이 이렇게 모호하고 규정이 정확히 안 되는 상태에서 통과되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명품백 얘기하시는데 같은 방송하는 입장에서 참 그렇긴 하지만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 놓고 그런 영상 찍은 것에 대해서 무슨 국민이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말까지 할 계제냐. 그 백을 받아서 뭐 썼던 뭐 그런 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적정하게 처리를 했다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영상 찍은 사람도 본인의 의도를 갖고 가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주류 언론에서 보도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들어가지고 특검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야당의 원내대표까지 방송에 나가서 얘기한다는 이 상황이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특검이 진행되면 네. 더 심화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특검을 하면 특검의 정당성이 여기서 훼손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 건 하나만 가지고 총선 치를 태세예요. 안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는 이제 뭔가 뭘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것만 공격하면 총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것 같은데 글쎄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지는 지켜볼 서영주 일입니다. 부대변인이 마지막으로 그렇죠. 이제 짤막하게 당연히 이제 그거 하나 해주시죠. 가지고 네. 총선을 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해야 될 일을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명품백이 몰카 함정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대변인도 얘기하세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최순실 특검을 하셨던 분으로서 최순실 사건 중에 몰카 활용하셔서 처분 다 했습니다. 특검 때. 그건 몰카가 그때 아니고 CCTV였어요. CCTV든 몰카든 간에 몰카랑 CCTV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넘어가시면 부분- 안 돼요. 아니, 왜 좀- 그렇게 아니 넘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가지고 수사를 했던 알겠습니다. 것이에요. 그거는 매장에 있는 그다음에- CCTV예요. 그다음에 전혀 다른 좀 이따 얘기예요. YS YS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전혀 다른 아들도요. 얘기예요. 그 비뇨기과 의사가 몰카를 찍어서 그게 언제적 고발을 얘기예요? 해서 그 김현철 씨가 감옥에 갔습니다. 권력형 비리로요. 과거 사례하고 비교하실 때는 좀 등가를 좀 생각해서 말씀해 아니 뭐 주시면 좋을 것 등가도 같아요. 어쩌든 간에 네, 그런 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단순히 이걸 예. 몰카로만 치부하기에는 국민들의 감정이 가만히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국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현철 대한민국-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병원에 대한민국 국민 있었던 얘기를 하는 CCTV예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 얘기를 합니다. 네. CCTV하고 몰래 윤 대변인 카메라를 말씀하시죠. 동격으로 놓고 말씀하시는 것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왜 더 표현이 있을 수 있으나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보실 거예요. 아, 다 보시죠. 네, 지금 하시면 다 야당에서는 나오고. 잠시만요. 야당에서는 지금 그 과거의 최순실 특검과 비견해서 많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서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에 대해 좀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아니 과거에 네. 공무원이 검사로서 했었던 일하고 정치적으로 새로 데뷔를 해서 정치인이 된 거하고 어떻게 연결을 짓습니까? 공무원이 검사는 본인이 인지한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를 잘해야 됩니다. 공소를 제기해서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서 본인이 구형한 대로 형이 나오게 하고 그게 검사의 임무예요. 그거 하고 정치적인 입장을 밝혀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행복을 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얘기는 전혀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바로 잡으려는데 저도 예, 말씀하시죠. 기억이 좀 그래서 최순실 씨 의상실 몰카는요 고영태 씨가 찍었던 몰카가 있습니다. 그 몰카를 기반으로 해서 특검에서 활용을 했고요. 제가 정확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CCTV도 있었지만 고영태 씨가 최순실 의상실 몰카 안경 올리고 모든 국민이 봤을 겁니다. 고영태 씨가 촬영한 걸 당시 이제 제보를 TV조선에서 했죠. 이제 받아서 보도를 했었죠. TV조에서 맞습니다. 네. 보도를 했고 이게 기화가 돼서 한동훈 그 당시에 특검 근데 팀에서 이제 활용을 이 했다라는 점을 제가 몰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부를 떠나서 이제 그 여당에서는 이거를 과거 사례하고 무조건적으로 비교하는 데 대해서 좀 이렇게 반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할 수는 네. 있는데 이제 사실관계를 제가 CCTV를 네. 뭐 수사에 이용했고 제가 몰카라고 했던 게 다르다고 하는데 고영태 씨의 몰카가 비슷한 방식으로 제보가 됐고 특검에서 활용됐다는 말씀 바로 저 20초만 주세요.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정치인이 됐으니까 검사 때와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그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첫 일성 자체가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 때 하시던 말씀이나 비대위원장으로서 하시는 말씀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만 잡으면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성찰하고
국민한테 사랑을 받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시는 것 같다. 라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보다는 한참 못 미친다. 좀 그렇게 저 윤희석 대변인 마지막으로 좀 정리 발언 한번 해주시죠. 제가 네. 몰카와 CCTV 이 얘기 정말 하기 싫은데요. 제 말씀을 못 알아듣신 거예요. 설정을 했냐 안 했냐는 얘기입니다. 설정을 했잖아요. 그걸 몰래카메라로 하는 거예요. CCTV든 본인의 핸드폰으로 찍었건 기록용으로 남겼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상황을 만들어서 선물을 사고 선물을 사서 그를 주고 그를 받게끔 하는 영상까지 찍게 하는 것, 그런 설정이 고영태나 아니면 과거의 김현철 사건 거기에 설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더군다나 또 언론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언론은 이제 취재 다르- 윤리라는 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주류 언론에서 그 동영상을 못 트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얘기를 해야지 뭐 하나 잡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168석 갖고 있는 당으로서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참고로- 서영주 부대변인은 이제 검찰 수사에 들어간 상황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하자면 함정 취재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그런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했던 거예요. 이게 더 국익에 더 말하자면 도움이 되겠다. 만에 하나 권력자 중에 권력자의 배우자가 명품을 받았는데 받는 이 배경 자체가 뭔가 다른 게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알리는 게 맞겠다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했던 부분들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오늘 말씀. 저희가 뭐 다른 주제들도 많이 그 준비했었는데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관련한 내용을 좀 많이 또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좀 두 분 좀 감정을 좀 추스리시고요.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